네, 존경하는 32만 세종특별자치 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치열한 입시 경쟁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명문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피라미드 구조인 한국 사회에서 제일 꼭대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대학 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과열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과 함께 고학력의 청년층 취업난을 가중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부터 마이스터고 도입 등 직업계고 육성과 일반 고등학교 내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나 우량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몰리게 되면서 여전히 고졸 취업을 꺼리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유일한 성공 경로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의 적성과 환경에 따라 곧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에는 향후 미래 신산업인 빅데이터, 드론 등의 관련 학과로 개편하고 공공부문 고졸 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국가직 20%, 지방직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공공부문에서의 양질의 고졸 일자리가 마련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유순현 행정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도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현행의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다면 간략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례안을 제가 지금 카피를 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1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고교 졸업생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고 학벌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이 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의 취지가 좀 무색하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5조에서 고졸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좀 계획 수립이 좀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도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운영되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채용 설명회라든지 구인 구직 만남이나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고교를 포함한 모든 고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희망과 취업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실행 가능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계획 수립은 아직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예, 계획 수립을 이따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취업 계획을 세우시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공공 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주문이거든요. 본조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획 수립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초나 전년도 연말에 채용 계획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서 해당 공기업의 인력 충원 계획이 본청에서 수립이 돼줘야 그 계획에 대한 바탕으로 해서 해당 공기업에서도 채용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엔 TO를 좀 미리 확보를 해주고 공지를 해줘야 해당 공기업에서 TO에 맞춰서 채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 교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시장께서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획 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력 충원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어서 효율적으로 취업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면은 아마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겁니다. 본의원도 좀 청취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당장은 어렵지만 좀 노력을 하시고 논의를 하다 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관심도 필요하고요. 한두 마디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의원이 2014년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개정을 통해서 고졸자 취업 지원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시작인 계획 수립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실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청과 업무 공유를 통해 매년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진학과 취업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고졸자들의 진학과 취업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되셨으면은 예, 그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면 되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멈춘 것 같네요, 업무가. 예. 네, 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알림이 정보공시 및 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2,255명으로 그중에 진학률이 79.1%, 그 외 취업한 학생이 4.7%, 진학과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이 1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좀 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부시장께서는 이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청년 취업에 있어서 장애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 장애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현재의 청년 취업 장애 요인은 고학력 구직자들의 눈높이하고 기업의 구인 인력에 대한 요구 조건 등이 달라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다고 하는 표현이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우리 시가 조사한 2018년 12월에 이게 청년 통계 자료를 좀 냈습니다. 이 자료에 좀 따르면 청년 취업의 장애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규직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입니다. 예, 이는 전체 응답자 중에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청년 취업의 장애 요인 중에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 취업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 산하 공기업 등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민간 부분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조례 제7조에 따르면 우리시 공기업 중에 정원이 2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앞에서 보시는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공기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1,435명의 종사자 중에 16명, 즉 1.1%의 관내 고등학교 고교 졸업자가 채용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최근 한 3, 4년간의
굉장히 많은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어요.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근데 퍼센트가 굉장히 낮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의원이 이제 이 조례를 처음에 대표 발의하고 제정을 할 때 향후에 그때 당시에는 향후에 우리 시에서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센터와 같은 이런 이 기관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조례를 활용하시라고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관심들을 좀 안 가져주셔서 현재 1.1%라고 하는 성적표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뼈아프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 미스매칭 요인이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혹시 부시장님 일자리 미스매칭에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공공 부분에서 혹시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 공기업 채용 종사자 중에 지금 1.1%에 그친 이유는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수의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고졸자들의 숫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조적 요인이 먼저 크게 지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채용 기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시험 과정에서 대학 졸업자들이 다수 우위에 있었다는 점 등이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뭐 일부분은 본의원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미스매치가 발생을 한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쟁의 그 기준을 좀 상향 조정이 돼 있다고 할까요?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하이 퀄리티에 있거나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그 인력을 이렇게 선발적으로 뽑겠다는 그런 채용 기준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시장에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그런 기준이 작용되는 한은 고졸자 취업 지원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좀 다양화돼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학업 수준의 전문성, 경력을 가진 구직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시에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공공 부분에서의 일자리 확보를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시 공기업 등에게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고졸자 채용을 지표로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정책적인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고졸자 채용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원님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기업 성과평가 및 평가지표 작성 등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평가지표를 수정하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시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 출연 기간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졸자 채용 노력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공기업, 공사공단, 공기업 안에 공사공단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기재부나 이런 데서 작년부터 지침을 내리기를 공사나 공단과 같은 공기업들에 대한 평가에 이런 성과평가 지표를 마련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뭐 정부 차원에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 산하의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그 지침이라든지 지침에 준해서 성과평가의 그 기준들,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 정부에.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제시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출자 출연 기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가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채용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형식적인 고졸 취업자 지원에서 탈피해서 관계기관인 시청, 교육청, 학교, 공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을 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취업 교육이라든지 또 시청이 하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책 사업들, 그리고 또 공기업이 또 매년 하고 있는 일자리 신규 채용들, 이게 좀 전혀 안 맞게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컨트롤하고 좀 누군가 좀 진두지휘한다거나 아니면 한 곳에 모여서 제대로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메인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논의할 협의체하고 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시나 우리 시 교육청이나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또 이런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취업 관문을 넓혀주고자 하는 의지를 정확히 피력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이 난맥상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의 정책적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부시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동안 이제 공사와 공단, 교육청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하면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고졸자 취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또 인식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간담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공기업 등의 채용 계획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시 교육청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행정부 시장님 인지를 하고 계시죠? 네. 예. 부시장께서도 우리 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좀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공고문은 제가 살펴본 적이 네. 없습니다. 예. 다만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계략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정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공고문을 꼭 한번 과거에 나온 공고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참고로 본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시기가 벌써 4년 차가 돼갑니다. 예.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채용이 됐고, 뭐 작년 거나 올해 거 공고문만 보셔도 제대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현재 각 기관에서 고졸자들을 어떤 직급으로 혹시 채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력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용 결과를 놓고 볼 때 일부 공무직 등의 고졸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 모 기관의 채용 공고문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기관마다 좀 다른데 업무직이나 또는 공무직 등으로 좀 특정을 해서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특정을 해서 뽑는 거예요, 고졸로. 이렇게 별도의 직군으로 채용된 인력은 일반직과는 별도로 좀 관리가 되고요. 승진의 기회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만큼 근무 환경 측면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죠. 우리 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조례 제8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되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 관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조례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용 과정에서 고졸자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결과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부분 방금 그 부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최근에 예,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 예, 그거를 부인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니요, 제가 최근에 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고문을. 그 부분에 예. 지금 사무직, 업무직 돼 있는데 고졸자에 한정해서 지금 신입을 한 명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직 저 전반이 지금 특정 직군으로 몰아서 네. 고졸자들 채용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신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직 전반에 대해서 그 부분에 고졸자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PPT 자료 화면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특정 공사공단이 좀 피해를 볼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안 띄운 거예요, 저거를.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에는 최근에 올 1, 2월에 공고한 내용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특정해서 특정 직군을 그냥 몰아서 뽑아요. 공고를 그렇게 냅니다. 아예. 예, 그런 그래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그 부분은 그건 현실이니까 예, 그렇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본의원이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그 부분이 그래서, 아니고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불합리한 차별의 제한이 있다면 예,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고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8조가 담고 있는 특정 직군으로 선발하거나 별도 직군으로 분류 관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한 명의 직업인이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운 상태로 평생을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는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되는 현실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발전과 희망마저 허락하지 않는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희망 여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토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시장께서는 이 조례의 취지와 우리 시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졸자에 한해서 특정한 직군에 몰아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네.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어떻게 채용에 있어서는 학력 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직군에 한해서 고졸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지 저런 케이스, 조금 전에 저 케이스, 저 그러니까 케이스는 우리가 전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케이스는 예. 고졸자를 배려하는 최상의 그러니까 예. 강제 할당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이 남용이 되어서 일정 직군의 고졸자들만 뽑는다는 것은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공무직이 있어요. 그럼 공무직이 직급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공무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형을 우리가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고졸자들을 위한 전형을 낼 때 공무직으로 딱 한정해서 전형을 내는 거예요. 공고를.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TO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졸자들이 그 고졸자 전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무직으로 응시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렇게 해서 들어간 그 직렬들은 공무직 이상의 어떤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그 분류에서 그 직업 분류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고 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직업 분류를 하지 말고요. 급수를 좀 더 세분화시키자는 것이죠. 급수를 좀 더 예를 들어서 8급이라든지 이런 급수로 뽑아놓고 그렇게 8급이나 이런 직급으로 응시를 해서 들어간 이 취업자들이 향후에 본인들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주자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쉽게 말하면 일반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특정 직업의 분류로 이렇게 뽑게 되면은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이제 전형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뽑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무직 동칭 이제 업무직의 경우에 그 업무 직무를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의 직무 성격이 직급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단순 기술인지 단순 노무인지 관리적인 성격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업무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무직의 그 직급을 부여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 성격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공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고졸자들이 편중되어 온다 그러면은 채용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채용 고졸자만 올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우대 내지는 특혜 소식까지도 제공 그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지금 특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강제 할당, 채용에 있어서 네. 강제 할당한다는 것은 네.
지금 저희들 공무원 채용할 때 지역 인재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 균형 개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법령에 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고 네.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강제 할당을 하는 것으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수 인종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 배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예.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보졸자에 대해서는 지금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은 일정 부분을 권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할당까지는 아직 우리 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지 제가 않기 말씀드린 건 때문에 강제 할당을 하라는 게 예. 아니고요. 강제 할당은 제가 볼 때는 예. 사회적인 공감대라든지 법령의 선행 조치가 없으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작년 18년도 연말에 지금 아까 제가 이 발언문에서 설명드릴 때는 단순하게 그냥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들 채용에 대해서도 20% 이상 앞으로 할당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발표. 혹시 그 부분은 읽어보셨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럼 본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연히 상위 법률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급진적인 제도로 인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제 저항으로 안 둔 것뿐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공무직이라고 하는 별도의 직군으로 놨을 때는 원래의 제도 지진이 있을 거예요. 행정부 시장이 말씀대로. 하지만 이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군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 직군으로 고졸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 직군의 직업 분류 쪽에 이쪽에 고졸자들이 몰리게 되고 평생 그 직군에서 일을 하게 되고 승진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앞으로는 고졸자들을 채용을 할 때는 그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업 분류를 그대로 현대로 놔두지 말고 이 직업의 일반직 안에서 좀 뽑아달라는 거예요. 직급으로 놔두고 직급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7급까지 있는 직급을 8급이나 9급으로 좀 늘려서 직급으로 뽑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겁니다. 무조건 몇 명 이상을 뽑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를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조례 가치나 이런 것들 상위 법령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하나만 더 안찬영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네, 보충 질문은 10분간 1문 1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좀 질을 이어드리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질문도 좀 길어지고 답변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그런 이제 그 특정 직업 분류, 그러니까 뽑을 때부터 채용될 때부터 그런 직업 분류에 의해서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좀 골고루 좀 일반직으로 좀 넓혀서 이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공고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가 이게 명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특정한 직업 분류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공공부문에서의 채용을 할 때 공무직이라고 하는 특정 직업 분류에 가둬놓고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회균등이 좀 열어놓고 뽑아달라는 거예요. 일반직이나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TO를 열어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반직으로도 고졸자들이 그렇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전형을 그 부분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응모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고난이도에 고졸자들은 접근해서 경쟁하기 힘든 정도의 스펙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면밀히 따져보고 진입에 그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들 뭐 어떤 곳에서는 업무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단순 업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업무를 주로 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가둬놓는 것이 그렇게 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좀 개별 주셨으면. 기관별로 그 예. 업무 맡은 부분, 업무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 제 얘기는 사정은 다를 것이라고 뭐냐면 봅니다. 그거는. 개별 기관들이 업무 특성을 파악을 해서 원치 않는데 억지로 본청에서 강요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관들별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벽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본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다만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예. 하라는 게 아니고. 예. 다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나온 의견이어야지 일부 직역의 그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답변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그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민해보고 이 자리에서 토론을 다 하기엔 제가 좀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좀 뵙고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이 채용과 관련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 시에서 일부 공기업에서 2018년 5월부터 국가 직무능력 표준, 즉 NCS 시험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채용 기관별 표준화된 기준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시장께서 NCS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 저도 좀 생소합니다. 예. 직무 능력 위주의 평가 제도 이 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에 좀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요. NCS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NCS는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 위주의 평가 제도로서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 및 교육 과정을 지원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중앙공공기관 및 일부 지방공기업과 시중은행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공기업 등에 표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무분별한 스펙 쌓기보다는 직무 중심의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니겠지만 현재로서 대안으로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시 산하 기관에서 이제 근무하게 될 젊은 인재들에게 영어 테스트라든지 필요 이상의 시험 난이도로 인해서 또 다른 과열 경쟁으로 치닫는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부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NCS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현재는 일부 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 시험 난이도의 문제, 만약 이런 경우 좀 낮췄을 때 또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각계 관계자들의 종합 검토를 거쳐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 난이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채용 과정에서 이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저성 검사도 할 거고요. 또 최종으로 면접도 보게 될 겁니다. 공무원 예, 채용의 예.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공직 적격성 예. 테스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이제 보조적으로 하는 거죠. 이 NCS 시험제도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인 예. 것 같습니다. 직무 능력에 근거해서 직원을 채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불필요한 학위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실용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NCS 시험의 난이도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서 시험이 이제 어떤 절대평가의 기준이 되고 상대평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가장 상위 고득점자를 뽑는 기준, 모든 국가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공기업에서는 약간 이 절대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먼저 통과를 해야 TO 안에 들어가서 채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TO가 2명이 있는데 이게 2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시험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TO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인데 도입해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커트라인 아예 진입하는
근데 지금은 NCS 난이도를, 시험 제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게 했을 예, 경우는 예.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렇죠. 그런 제도가 예. 될 수도 있고. 향후에 이런 NCS 시험 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할 때는 난이도도 좀 적정히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저는 이게 공기업에 들어갈 때 영어 시험을 꼭 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 시험보다는 오히려 저는 우리 시와 관련돼 있는 이제 시험 과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의 탄생 배경이라든지 아니, 역사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과목이 한두 개 좀 들어가면 더 좋겠다. 우리 시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영어 시험보다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게 된다면 과업 지시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과업 지시서 만드시게 된다면은 해당 공기업들의 의견도 좀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시험 난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문성을 어떤 질문을 통해서 확보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면접도 좀 FGI도 좀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부시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졸자 대상의 취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등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매듭 짓지 못한 대화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속히 만나서 또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부교육감님께 곧바로 이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교육감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세종시로 부임을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하시고 일 진행하시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이어서 계속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업무를 해나가실 텐데 이 문제 지금 취업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1차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취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파악되셨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취업지원센터의 현재 업무가 있으면 좀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취업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산학협력, 그리고 학생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18년에는 49개 기업과 채용 약정 협약을 하셨고 네, 그 현재는 이제 14개 기업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가 좀 있는데 좀 현재는 이제 이 협약 내용보다는 좀 저조한 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8개 협약을 하셨는데 49개 14개 기업하고 이제 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고 이제 또한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자격 기준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할 텐데 저희들이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저희 특성화고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부강 하이텍고하고 그다음에 세종여고. 그 기관 자체가 아주 다양한 분야를 다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졸 취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고졸자들이 그 정상적인 경쟁 상태에서 취업을 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졸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업과 저희가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게 할 때는 저희들 이제 현장 실습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 실습을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규모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 단위라든지 뭐 5명 단위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특별반을 운영을 해서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 과정을 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그런 대상 학생들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의 특수한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취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는 사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이제 범용,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다 고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그런 그 규모가 나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단기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식 교육과정이라든지 지금 저 전문대학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주문식 교육과정, 뭐 물론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뭐 6개월 또는 1년 과정 이렇게 방과후 과정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소 6개월 이상은 필요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시 공기업별로 어느 분야의 인력이 얼만큼 필요한지 미리 예견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 공기업이 어느 분야에 어떤 인력을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충원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좀 알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청주 같으면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문식 교육 과정을 지역에 있는 반도체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전문대학이라 해서 그런 주문식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실제로 와서 현장 실습도 그 업체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기업의 경우에 그 정도 규모가 될지 그리고 분야가 아주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인원을 뽑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네.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정보가 서로 유통이 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인원의 문제가 TO 정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10명 이상은 돼야 최소 클래스 하나 교육과정 운영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네, 학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TO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기간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전 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좀 주셨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용 계획은 교육청의 업무 권한이 아니라 해당 공기업이라든지 시청의 업무 영역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앞서 행정부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맞춤형 취업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채용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부교육감께서는 향후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NCS 시험과 인적성 시험 제도 등과 같은 도입을 했을 경우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이 신설이 가능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자체가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NCS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일반 계고에도 가능한가요? 일반 계고는 지금 일반 계고에 따른 이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일반계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직업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 교육을 좀 시키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는 사실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딱 2군데밖에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그 위탁 교육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2특성화고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특성화고가 설립이 되면은 일반계고에서 다니는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이나 2학년 지나고 보면은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직업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른 교육 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최소한 시간도 있을 거고요. 교육 인원에 대한 정보가 또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청이라든지 교육청, 학교, 공기업 등의 공조를 위해서는 상시 협업 체계가 가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인력을 수요하는 기관들과 저희 이제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업 체계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데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얻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순한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그 공유라든지 협업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향후 관계기관들 간의 협의체 구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교육관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하셨듯이 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3은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및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조항은 지난 2018년 3월 27일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예, 부교육감께서는 센터의 내실화를 위해서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고 학생들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특히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우리 이제 세종시에서 이 운영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많은 업무를 통해서 세종 교육 발전에 이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료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일부 의견이 좀 동일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양 기관들 그리고 해당되는 공기업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청년들,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